네, 감사합니다. 예,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이런 흥미로운 논의에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물리 교수님도 잘 알고 있고 대학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이제 다른 대학 기관에서 이 코로나 위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나라가 작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이제 일부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이제 싱가포르 일부를 이제 봉쇄령이 해제됐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음 학기는 8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학기는 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지침을 받았습니다. 2021년이어야지 이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교수법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형태 그리고 방법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현장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닐 교수님, 크리스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점에 있어서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큰 전공이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를 겪으면서 제가 3월경 그 코로나19가 가장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유네스코에 있어서 이제 체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네스코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저희 대학교가 새로운 석사 과정 건축 보존학에 있어서 새로운 석사 과정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상황이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바쁜 것이죠. 유산 관리 학도 내년 한 1월부터 이제 정식 과정이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 보존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유산 관리가 무형유산 그리고 유산을 볼 때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더 크게 본다는 것이 아주 좁은 범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건축 전공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큰 범위에서 제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저희 화면을 공유해보고 말씀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제 발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 학교, 현장 과정 아주 실습적인 이런 교육을 했을 당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머스쿨 또 현장 학교가 다 선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 기법도 굉장히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기록이 아주 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다 있다는 것이고 녹화된 것이 많이 있고 이것을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이 도래한 다음에 지난 한 2개월 동안 잘 활용을 했습니다. 또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큐레이팅을 하고 단편 영화들을 제가 큐레이팅을 해서 이제 나중에 있을 석사 과정에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이 우리가 싫든 좋든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 또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동체 가구 무형유산 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다 디지털을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또 내러티브 기법들을 우리가 그 과거의 코로나 이전 사태 현장 학교에서 썼던 것들, 활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녹화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무형유산이
무형유산이 어떻게 여러 과목과 전공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이제 건축학에서 저희 건축학 전공에서 저희 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건축 또 문화유산 관리 정도인데요. 무형유산이 사실 이 두 가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산관리 석사 과정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는 것은 무형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그 전부터 인지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학부나 이제 석사 이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저희가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왔고 선택 과목을 통해서라도 무형유산에 대해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학부에서는 그 건축학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무형유산 종목을 전략적으로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건물을 어떻게 잘 짓는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또 사회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유산 요소도 어떻게 우리가 잘 접목시키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왔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앞서서는 그 현장 학교를 계속했었는데 현장 학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2005년부터 여러 아세안 국가들을 다니면서 그 현지 학교 또 고등교육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어떤 실질적인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건축학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그걸 지난 한 2019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을 한 상황인데요. 내년 7월에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다니면서 이게 아세안 공동 현장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하고 거기서 한 3주 혹은 이제 4주 정도 아주 인텐스하게 집중 과정을 수강을 합니다. 공동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들의 다층적인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생활을 탐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이 그만큼 이제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작은 공동체를 방문을 하고 여기에는 사실 어떤 유산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3주만 지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존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보존 건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 거기 가 보면 지역 문화에 대해서 지역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공동체 참여형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유산 관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강사들이 이 촉진자, 약간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취하고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또 공동체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으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통해서 이 현장 학교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게 2016년 태국 남부 지역에 저희가 가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 있는 이제 학교 한 5군데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2주 동안 여기 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와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말라카나 기타 다른 이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시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송카라는 그 태국에 있는 남부 지역은 해안가에 있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던졌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공동체 분들과 같이 몰입을 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각 그룹별로 다큐 영화를 촬영을 했고 공동체에게 있어서 어떤 점들이 유의미한지를 담게 됐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
모습도 다 담았고,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이지만,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 모델링 또 드로잉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다 공동체 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언어의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에서 벗어났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긴 하지만 지금 그때 찍었던 이 촬영했던 영화와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크리스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새로운 공동체에 무조건 그냥 갈 수는 없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 무작정 그냥 새로운 공동체만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존의 공동체 재방문을 함으로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세안에서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국가 방문을 해서 현장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서로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줌 회의를 통해서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만큼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찍었던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말라야 대학, NUS 대학, 그리고 족자카르타에 있는 국립대학교 출신 학생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학습을 함께 했는데요. 여기 카우맨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또 역시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이제 현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가서 학생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배우고 이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이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생존해 나왔는지 얼마나 활력을 띠고 있는지 나중에 가서 일부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석사 논문을 가서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 학자로서 이제 전문성을 더 갖추게 됐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또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숙제를 내준 것이 이번에는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이 매일매일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를 업로드한 것입니다. 이게 뭐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매일매일 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이걸 홈페이지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좀 중요한 어떤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3년 정도는 이 정도로 아주 풍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지만 이런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의 이제 학생들이 블로그 일기를 쓰듯이 매일매일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동영상을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좀 긴데 이제 조금씩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판톰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방콕에 있는 그 구도심에 있는 작은 공동체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지만 운하가 있고요. 그리고 캠퍼스도 굉장히 예쁩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공예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은 제품을 만드는 공동체 분들과 함께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그 모든 내용을 제가 기록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왔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그 전통 지식이 얼마 정도가 유실이 됐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동영상인데요. 앞쪽에는 아까 보셨던 이 노인분께서 얼마 정도 이제 공예 이 전통 지식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동영상을 계속 보면은 또 나중에 가서는 이런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은제품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생산하는 것이 이제 전통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모던한 기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그 동시대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은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촬영은 저희 태국 출신 학생들이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 저 자막을 입힌 것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난 15년 동안 현장 학교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뭐 동영상, 영화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미래의 프로그램에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출판물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요. 늘 이런 현장 학교를 끝내고 나면은 어떤 출판 기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유산 보존 또 유산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전공 그런 학부는 없긴 하지만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아주 짧은 선택 과정을 개설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 바바하우스라는 전통적인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 석회암을 사용한 건축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 기법들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요. 이제는 저희가 이런 건축물에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찍어놓은 게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찍었던 이 비디오들, 이 동영상들을 지금 현재 와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그리고 한국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AHM 그리고 유네스코와 한 몇 년 동안 계속 교류를 해왔는데 이런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이 발발할 때 사실 저희는 어떤 하나의 대학 기관 혹은 이제 하나의 학부의 모든 짐을 다 짐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이 협력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6개 고등교육기관, 아시아에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이 서로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작업을 서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과도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2월 그리고 3월 각각 한 번씩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건 약간의 하이브리드 교육 과정으로서 이게 강의실에서도 하고 그 강의실에도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강의실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31명의 참가자분들이 6개 국가에서 같이 이제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이었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다 취합한 이 자료들, 뭐 영화, 블로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합니다. 왜냐면 현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욱더 보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동영상 짧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미래에도 이런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동영상, 이런 자료를 더욱더 많이 촬영을 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동휘 교수님, 동남아시아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이제 특히 이제 건축학 학부와 저희가 교류를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강의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그 바바 하우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회로 만들어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건축 자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수분을 흡수를 하고 수분이 이제 서로 잘 통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통기성이 있는 자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건축 자재, 또 건축 기법, 예능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영혼을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 단순히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건축물을 잘 보존을 해서 미래 세대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잘 맞는 성격으로 계속해서 이 집이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